맛없다며 매년 욕하던 그 김치를 시어머니가 몰래 팔아 돈을 벌고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듣다 보면 혈압 오르실 겁니다. 결혼 10년 차 며느리가 매년 정성껏 담가간 김치를 시어머니가 맛없다며 면박을 주면서도 뒤에서는 시장에 팔아 용돈을 챙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실화인데요. 게다가 그 돈으로 시누이들 용돈까지 챙겨줬다는 사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정아, 이게 뭐니? 김치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윤정 씨는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10시간 넘게 김치를 담갔다. 배추 100포기. 무려 3박스나 되는 양이었다. 손은 고춧가루 때문에 벌겋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어머님, 제가 올해는 젓갈 비율도 바꿔보고 생강도 더 넣어봤는데. 생강을 더 넣어? 그러니까 맛이 이상하지. 아이고 진짜. 우리 딸들은 김치도 잘 담그는데 넌 왜 맨날 이 모양이니? 시누이들은 옆에서 킥킥거렸다. 큰 시누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냥 내년부터는 우리가 담가드릴까요? 언니는 김치 담그는 거 자신 없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잘하긴. 매년 똑같잖아. 우리 엄마 입맛은 까다로우신데 내가 맞출 수 있겠어?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다. 윤정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다. 남편 준호 씨는 회사 야근이라며 이 자리에 없었다. 아니, 매년 김장철만 되면 신기하게도 야근이 생기는 남편이었다.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하나하나 뒤적이며 혀를 찼다. 에휴, 이걸 어떻게 먹어. 그래도 버리긴 아까우니까 우리가 먹긴 할게. 윤정아, 넌 내년에는 제발 유튜브나 보고 제대로 배워와. 알았지? 네, 어머님. 그래도 수고했다고는 해줘야지. 자, 이거. 시어머니가 건넨 건 5만 원짜리 한 장이었다. 100포기 김치 재료비만 8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돌아오는 건 5만 원. 게다가 교통비도 안 나온다. 어머님, 그래도 재료비가. 재료비? 우리 집 김치 먹을 거면서 무슨 재료비를 받아?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어제 오늘이야? 며느리가 시댁에 김치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큰 시누이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맞아요. 우리도 시어머니께 김치 해드리는데 돈 받은 적 없어요. 언니,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에요? 윤정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 씨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매년 이러는 거 정말 싫어.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남편은 언제나 그랬다. 시댁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같은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매년 김장철만 되면 윤정 씨는 악몽을 꿨다. 배추를 씻고 절이고 버무리는 꿈.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맛없어. 너는 왜 매번 이 모양이니?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윤정 씨는 어느덧 40대가 되었고 여전히 매년 김장철이 되면 시댁에 김치 100포기 이상을 담가갔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새벽부터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김치를 버무렸다. 올해는 칭찬 한번 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윤정아, 이게 뭐야? 올해도 또 이래? 10년 동안 배운 게 없니? 시어머니는 김치 한 젓가락 먹더니 바로 뱉어냈다. 너무 짜. 이걸 어떻게 먹어? 에휴, 진짜. 그래도 버리긴 아까우니까 우리가 먹긴 할게.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긴. 내년에는 진짜 제대로 배워와. 알았지? 윤정 씨는 그날도 5만 원만 받고 돌아왔다. 재료비 120만 원, 교통비 6만 원, 인건비는 당연히 제로. 그렇게 또 1년을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 씨는 집 근처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한겨울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다. 김치 전골을 끓이려고 돼지고기를 사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김치 사세요. 손맛 좋은 김치. 진짜 맛있어요. 멀리서 누군가 김치를 팔고 있었다. 윤정 씨는 무심코 그 방향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치통 포장지에 적힌 상표명. 정신김치. 그 글씨체, 그 색깔, 그 디자인. 너무나 낯익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건 바로 윤정 씨가 매년 담가가는 김치통에 붙이는 라벨과 똑같았다. 설마. 윤정 씨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가게로 다가갔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 김치통뿐만 아니라 포장 스티커, 심지어 김치의 색깔과 양념 비율까지 똑같았다. 저기요, 이 김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이거요? 단골 손님이 매년 가져오시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여기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건데 손맛이 기가 막혀요. 작년에도 100통 넘게 다 팔렸다니까요. 어머니요? 네, 이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치 담그는 솜씨가 정말 일품이거든요. 올해는 벌써 80통이나 팔렸어요. 윤정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혹시 그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박정심 여사님이요. 왜요? 아시는 분이세요? 박정심.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윤정 씨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상인 아주머니는 윤정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윤정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이 김치 한 통에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한번 사가시면 매년 찾으실 거예요. 15만 원. 100통이면 1,500만 원이다. 윤정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10년. 매년 100통. 총 1,000통. 1억 5천만 원. 10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윤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상인에게 물었다. 혹시 박정심 여사님 연락처 아세요? 네, 있는데요. 왜요? 저도 김치 좀 사고 싶어서요. 직접 연락해서 사고 싶은데. 아, 그러시면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상인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알려줬다. 윤정 씨는 그 번호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그건 분명 시어머니의 전화번호였다. 그리고요, 혹시 이 김치 사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세요?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죠. 특히 이 동네 부자 아줌마들이 많이 사가요. 다들 정심 여사 김치는 최고라고 하거든요. 윤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 씨는 계속 울었다. 버스 안에서 걸어오는 길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도 10년 동안 당한 모욕, 무시, 그리고 착취.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다. 맛없다고. 매년 맛없다고 했으면서. 윤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10년이었다. 10년 동안 당한 모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윤정 씨는 다시 그 시장으로 갔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상인 아주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저기요, 어제 말씀하신 정심 여사님 김치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직접 담그신 거 맞아요? 당연하죠. 매년 김장철만 되면 직접 가져오세요. 작년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40년 동안 김치 담근 솜씨가 있는데 이걸 그냥 두기 아까워서 팔기 시작했다고요. 40년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길 요즘 며느리들은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근다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담가서 파신다고 하셨어요. 윤정 씨는 녹음기를 켠 채로 계속 물었다. 그럼 이 김치 맛은 어때요? 진짜 최고예요. 특히 양념이 기가 막혀요. 젓갈 비율이 딱 맞고 생강향도 적당하고. 저도 매년 한 통씩 사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젓갈 비율. 생강. 윤정 씨가 매년 신경 쓰던 바로 그 재료들이었다. 혹시 정심 여사님이 이 김치로 얼마나 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매년 100통 넘게 파시니까 1,000만 원은 넘게 버실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 나이에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윤정 씨는 녹음을 멈추고 다른 상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김치뿐만 아니라 깻잎장아찌, 고추장아찌, 심지어 배추김치 외에 백김치와 깍두기까지 팔고 있었다. 그것도 전부 윤정 씨가 담가준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저한테 5만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팔아서 챙긴 거네. 윤정 씨는 시장 한 구석에 앉아서 계산했다. 김치 100통 곱하기 15만 원 1,500만 원. 깻잎장아찌 50통 곱하기 8만 원 400만 원. 고추장아찌 30통 곱하기 10만 원 300만 원. 백김치 50통 곱하기 12만 원 600만 원. 깍두기 50통 곱하기 10만 원 500만 원. 매년 총 3,300만 원. 10년이면 3억 3천만 원이었다. 3억 3천만 원을. 윤정 씨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다. 상인들의 증언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치통 사진도 찍었다. 포장지, 라벨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윤정 씨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여보, 이거 좀 들어봐. 뭔데? 그냥 들어봐. 끝까지. 남편 준호 씨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듣던 그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당신 어머니가 10년 동안 내가 담근 김치를 팔아서 3억 넘게 번 거야. 뭐? 준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녹음을 다시 들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침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게 진짜야? 시장 가서 직접 확인해봐. 거기 당신 어머니 이름으로 김치 팔고 있어. 그것도 한 통에 15만 원씩.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윤정 씨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계산 내역을 보여줬다. 10년 동안 3억 3천만 원을 벌었어. 그 돈으로 뭐 했는지 알아? 시누이들 용돈 주고 시누이들 해외여행 보내주고 심지어 큰 시누이의 학원비까지 대줬대. 그런데 나한테는 매년 5만 원. 재료비도 안 나와. 10년 동안 나 바보였네. 맛없다고 손맛이 없다고 매년 욕먹으면서 김치 담갔는데 알고 보니 그 김치로 돈 벌고 있었어. 게다가 그 돈으로 시누이들 챙겨주고. 나는 뭐야? 공짜 노동자야? 윤정 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왔다. 준호 씨는 다음 날 바로 시댁으로 향했다. 윤정 씨도 함께 갔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옆에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도 앉아 있었다. 왜? 무슨 일인데 갑자기? 준호 씨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 이거요? 정심 여사님이 매년 가져오시는 김치예요.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니? 엄마가 10년 동안 윤정이가 담근 김치를 팔아서 돈 번 거잖아요. 그것도 3억 넘게. 뭔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증거 다 있어요. 시장 상인들 증언도 있고 사진도 있고. 준호 씨는 김치통 사진을 보여줬다. 포장지에 적힌 정신김치라는 상표, 그리고 윤정 씨가 매년 붙이던 라벨까지. 이게 뭐예요? 이거 윤정이가 만든 라벨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건 내가 좀 수정해서 쓴 거야. 윤정이가 버리는 김치를 아까워서 팔았을 뿐이야. 버리는 김치요? 그럼 왜 매년 맛없다고 하셨어요? 왜 매년 욕하셨어요? 윤정 씨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치 담갔어요. 손이 부어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맛없다고 손맛이 없다고 매년 욕하셨잖아요. 그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김치로 돈 벌고 계셨네요. 그것도 한 통에 15만 원씩. 저한테는 5만 원 주면서요. 시누이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특히 큰 시누이는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아니야. 오해야. 나는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윤정 씨는 계산 내역을 보여줬다. 10년 동안 3억 3천만 원 버셨어요. 그 돈으로 언니들 용돈 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학원비까지 대주셨죠. 그런데 저한테는요? 재료비도 안 주셨잖아요. 그건
며느리가 시댁에 김치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요. 그럼 그 김치로 돈 버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윤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왔다. 저 어머니 믿고 10년 동안 매년 김치 담갔어요. 재료비도 제대로 못 받고 교통비도 안 나오고 그래도 참았어요. 시댁 일이니까. 며느리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뭐로 본 거예요? 공짜 일꾼이에요? 윤정아, 말 조심해.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조심하라고요? 10년 동안 저 조심했어요. 매년 욕먹어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준호 씨도 끼어들었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윤정이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너까지 나한테 이래. 내가 널 키운 게 이러라고 키운 거야. 엄마 키워준 건 감사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윤정이가 10년 동안 고생한 거 엄마가 다 가져간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나는 그냥 용돈이 필요해서 그랬어. 너희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러면 말을 하시든가요. 왜 몰래 팔았어요? 왜 저한테는 맛없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팔았어요? 윤정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오달락 결말과 대가. 그날 이후 윤정 씨는 시댁에 가지 않았다. 김장철이 와도 명절이 와도 시댁에는 발을 끊었다. 시어머니는 며칠 후 윤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정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와줘. 내가 사과할게. 돈도 돌려줄게. 어머님, 이제 늦었어요. 저 10년 동안 어머님 믿고 김치 담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이용만 하셨잖아요. 윤정아, 제발. 그리고요, 올해 김장은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저는 이제 안 해요. 윤정 씨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윤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며느리, 제발 돌아와.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윤정 씨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뭐? 왜? 당신도 10년 동안 알면서 모른 척했잖아. 김장철만 되면 야근한다고 도망갔잖아. 나 혼자 시댁에서 욕먹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준호 씨는 할 말이 없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는 10년 동안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나 이제 지쳤어. 당신 가족들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럼 우리 어떻게? 일단 따로 살자. 당분간은 서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준호 씨는 아내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짐을 싸서 잠시 친구 집으로 갔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윤정 씨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은행 통장을 들고 있었다. 윤정아, 이거 받아. 10년 동안 내가 번 돈이야. 통장에는 2억 원이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머지는 이미 써버려서 없어. 딸들 주고 손주들 학원비 대주고.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줘.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용돈이 필요했어.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거든. 그래서 내 김치가 맛있으니까 팔면 되겠다 싶었어. 근데 내가 알면 안 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에게 김치 팔고 싶다고 하셨으면 저도 기꺼이 도와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맛없다고 욕하면서 뒤에서 팔았잖아요. 그건 내가 자만할까봐 그랬어. 내가 자기 김치가 맛있다는 걸 알면 나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정말요?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 씨는 통장을 돌려줬다. 어머님, 이거 가져가세요. 윤정아,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게 필요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나 고민했어요. 왜 매년 욕을 먹는지, 왜 어머님이 절 싫어하시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제 김치는 맛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한 통에 15만 원씩 팔릴 정도로. 어머님, 전 이제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그 후로 윤정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윤정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준호 씨는 매주 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윤정 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 씨는 결심했다. 나도 김치를 팔아볼까? 시어머니가 3억을 벌었다면 자기도 할 수 있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었다. 윤정 씨는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다. 그리고 윤정김치라는 상호를 걸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다. 하지만 1명, 2명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여기 김치 진짜 맛있어요. 양념이 기가 막혀요. 내년에도 꼭 다시 올게요. 1년 후 윤정 씨의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김치 가게가 되었다. 매년 500통씩 팔렸고 수익은 7,500만 원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윤정 씨 가게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윤정아. 어머님? 내 김치 좀 사갈 수 있을까? 윤정 씨는 놀랐다. 시어머니는 창피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올해는 내가 직접 김치를 담갔는데 맛이 없더라. 아무리 해도 내 김치만 못하더라. 그래서 너한테 사러 왔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김치 담그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 윤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김치통 하나를 건넸다.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돈은 받지 않을게요. 윤정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준호한테도 잘 말씀해 주세요. 저랑 제대로 대화하라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준호 씨가 다시 찾아왔다. 윤정아, 엄마한테 들었어. 고맙다고 전해달래. 그리고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10년 동안 내가 너무 못났어.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게. 엄마한테도 똑바로 말했어. 내가 힘들면 나는 무조건 내 편이라고. 윤정 씨는 남편을 보며 물었다. 진심이야? 진심이야.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약속해. 윤정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알았어. 그럼 다시 한 번만 믿어볼게. 근데 여보, 나 이제 김치 장사 계속할 거야. 당연하지. 너 김치 장사 대박 났잖아. 나도 도와줄게. 정말? 응. 주말에는 내가 가게 나가서 도와줄게. 그리고 김장철에는 내가 배추도 씻고 절이는 것도 도와줄게. 윤정 씨는 웃음이 나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그래, 고마워. 그렇게 윤정 씨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았다. 더 이상 공짜로 일하지 않았다.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가게에서 당당하게 일했다. 그리고 매년 김장철이 되면 시어머니가 가게에 들러 김치를 샀다. 물론 이제는 돈을 제대로 주고 샀다. 한 통에 15만 원씩. 시어머니는 그 김치를 먹으며 매번 말했다. 역시 윤정이 김치가 최고야.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 윤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1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그리고 그날 밤 윤정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드디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았다. 10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내 김치를 맛있다고 해주신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한 사업가이고 나는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0년 동안 며느리를 이용해 3억을 번 시어머니,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참았던 며느리.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